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사라는 직업은 정말 긴 여정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운전하는 건 정말 힘들죠. 특히 LA 고속도로에 있는 시멘트로 지어진 사당들 말이죠. 그런 사당들이 덤불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안에서 빨간 향을 피우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죽은 영혼들이 저승으로 가지 않고 밤중에 운전사들을 괴롭히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엘리위 언의 진짜 귀신 이야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이앤마 엘리위 언 채널에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작은 게임 하나 해볼까요? 우리의 작은 이벤트입니다.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 언이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판이라는 운전사의 이야기입니다. 판이 저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보내주었어요. 하나는 그가 직접 겪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판은 이렇게 말했어요. 밤에 운전하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그런데 익숙해진다고 해서 무서운 건 아니에요.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무섭죠? 장거리 운전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겁을 먹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몇 번이나 졸다가 인도로 올라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몸이 차가워진다고. 어느 날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막아서 급하게 핸들을 꺾었죠. 그래서 그의 차가 표지판에 부딪혔는데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살짝 부딪힌 정도였죠. 그리고 몇 번 더 잘 달리고 있을 때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얼굴을 씻고 잠깐 걸어 다니면서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야 다시 운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도로 위에서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이래요. 귀신이나 악마가 아니라 졸음이 오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조금만 졸아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건 졸음이 오는 것 말고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졸음이 오는 것 말고도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불안한 게 있어요. 바로 그런 길을 지나갈 때 말이죠. 길 양쪽에 작은 사당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그걸 미묘라고 부르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낮에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불안한 게 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늦은 시간쯤에 갑자기 길가에서 작은 사당 하나가 보이거든요. 그 안에는 붉은 향이 타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전구 같은 게 붉게 빛나고 있죠. 그 안에서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요. 이건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에요. 다른 운전사들도 다 똑같이 느껴요.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눈을 못 돌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탄 씨는요. 예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고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당을 세운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그 길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뭘 했다고 그렇게 무서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당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처럼 운전하고 판 씨의 차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그건 한밤중에 화물차를 운전할 때였어요. 그때는 벤산 지역을 지나고 있었죠. LA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모든 게 아주 평범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을 때 다른 모든 차와 마찬가지였어요. 기억해요. 출발하기 전에 제대로 먹고 마셨어요. 술도 안 마셨고요.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밤에 운전하는 거니까. 눈을 더 크게 떠야 하죠. 그때 LA 고속도로는 차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LA 고속도로는 아직도 차가 다녔어요. 하지만 그렇게 붐비는 건 아니었어요. 밝은 구간이 있었고 어두운 구간도 있었죠. 길가에는 주택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또 한쪽에는
텅 빈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죠. 완전히 어두웠고 꽤 먼 거리를 지나갔어요. 그때 환히 길을 따라 가다가 작은 사당들이 보였어요. 하나는 나무 모퉁이에 있었고 또 하나는 덤불 속에 있었죠. 어떤 것은 시멘트로 지어졌고 아주 간단했어요. 앞에는 생수병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과자 봉지와 향도 있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주 보니까 눈에 익숙해지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사당을 지나칠 때 어떤 구간에서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갔죠. 그때는 배송 시간만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 딱히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죠. 하지만 그 사당을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정말 무겁게 느껴졌죠. 이런 느낌은 아마 운전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몸이 힘이 빠진 거죠. 두 손도 아프고 핸들이 정말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랬죠. 그 순간 정말 두 손이 아팠어요. 마치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처럼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이 이상했어요. 끝났어요. 그 사람은요. 계속 피곤해 보였어요. 졸린 건 아닌데요. 그 사람은 뭔가 이상했어요. 그게 좀 느릿느릿하더라고요. 정말 불쾌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밤에 운전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피곤했겠죠. 이 구간을 지나고 어딘가에 들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렇죠. 이해했죠, 여러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 차 앞쪽에서 하얀 막이 보였어요. 제가 말할게요. 그 막은 안개 같은 게 아니었어요. 길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하얀 막 같았어요. 마치 흐릿한 구름이 있는 것처럼 얇고 차 앞에서 계속 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흐릿했어요. 그래서 아마 안개겠거니 했죠. 밤에 운전하니까요. 낮은 구간이 있어서 빈 땅 근처를 지나면 안개가 생기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조금 더 가니까 그 막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짙어졌어요. 차 앞에서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조등을 켰어요. 안개를 뚫고 잘 보려고요. 그때 정말 눈을 크게 떴어요. 밤에 LA 고속도로를 달리니까요. 갑자기 잘 보이지 않아서 어딘가에 뭔가가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앞을 뚫고 보려고 할 때 갑자기 하얀 그림자가 차 옆으로 지나갔어요. 진짜 그때는 사람인지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그림자 하나만 보였어요. 검은 그림자였죠.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차 앞을 스쳐 지나갔죠. 갑자기 몸이 얼어붙었어요. 운전하는 사람의 반사적으로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면 핸들을 꺾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그냥 핸들을 꺾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렸죠. 차가 힘차게 다가왔어요. 그 소리가 계속 들렸죠. 우르르르 마치 버스 정류장 같았어요. 차가 멈췄어요. 그 순간에 제가 말했죠. 귀신이 무섭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귀신이 뭔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뭔가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뭘 부딪혔는지. 차가 멈추고 나서 저는 바로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때 길은 한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자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차 앞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양쪽 도랑을 살펴봤죠. 차 밑도 확인했어요. 주위를 돌아다니기도 했고 여기저기 몇 바퀴 돌았죠. 개나 고양이가 있는지 아니면 뭘 쳤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 아래엔 제 차의 브레이크 자국만 보였어요. 조금만 남아있었고 타이어 자국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본 건 전혀 설명할 수 있는 흔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순간이 저를 소름 끼치게 했어요. 만약 제가 뭔가 흔적이라도 봤다면, 그때 개나 고양이를 보거나 길을 가로막는 걸 봤다면 조금 덜 무서웠을 거예요.
아니면 비닐봉지가 날아가는 걸 봤다면 덜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제 눈앞에 무언가의 그림자가 스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꺾었고 내려서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는 영적인 생각을 하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으면 항상 현실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덜 무섭게 하려고요. 그때 제가 스스로 말했어요. 아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겠지. 머리가 멍해서 착각한 거겠지. 그때 제가 인정했다면 뼈가 있는 영혼 때문인가? 내 머리 때문인가? 그게 이상하게 보이게 하더라고. 그때 내가 인정했다면 바로 귀신을 만났죠. 그럼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차에 올라탔죠. 결국 운전석에 앉았어요. 잠시 앉아 있었고 그때 손발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입속으로 부처님 이름을 외우고 있었죠. 계속 부처님 이름을 외우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절에 자주 가서 기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순간은 영혼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부처님 이름이 익숙하게 입에서 나왔어요. 그냥 앉아서 숨을 쉬었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부처님 이름을 외웠어요. 그래서 심장이 조금씩 안정되었죠. 그제서야 다시 달릴 수 있었어요. 달리기 시작했을 때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달렸죠. 눈은 앞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절대 방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달렸죠. 그 구간을 지나서 더 달렸어요. 그때 주택가가 보였어요. 가로등과 집들이 보였고 길가에 가게들도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차를 세웠죠. 차에서 내렸어요. 담배를 꺼내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 서 있었죠.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요. 그 느낌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조금씩 사라졌죠. 그래서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한 번 더 자기를 위로했죠. 정말 피곤한 것 같다고. 너무 졸려서 눈과 코가 나를 속였어요. 운전사들이 그렇잖아요. 밤에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을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를 개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첫 번째 그날이 그랬어요. 한 번만 만났다면 아마도 내가 피곤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밤에 많이 달려서 착각했겠죠. 하지만 며칠 후에 또 같은 경로로 화물 운송이 있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죠. 이번에 또 화물차를 탔어요. 그 경로로 가는 거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차의 보조 운전사도 같이 갔죠. 그걸 도와서 짐을 실어야 했죠. 출발하기 전에 말이죠.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일 말이죠. 지난번 빈투 안에 그 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 구간에 다다르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천천히 가야 한다고. 그리고 잘 살펴야 한다고. 그렇게 막 달리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요. 모든 게 아주 평범했어요. 형제 둘이 차에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며 졸리지 않게 하려고 했죠. 차는 꾸준히 달리고 길은 여전히 그랬고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당 근처에 다가가니 형이 스스로 속도를 줄였어요. 차가 사당을 지나고 조금 더 달리니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지난번은 그냥 피곤했겠지.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막 휴식을 취하고 나니 앞쪽 도로 옆에 한 소년이 있더라고요. 길가에 움츠리고 서 있었어요. 보자마자 애인 걸 알겠더라고요. 대략 7대 8살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했죠. 이런 시간에 애들이 왜 나와 있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그 친구가 밖을 보더니 보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형, 나 아무 애도 안 보여. 그때 형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손을 내밀어 가리키기도 했죠. 저기 서 있잖아. 너는 못 보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아이가 더 잘 보였어요. 그 아이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도로 옆에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형은 알았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요. 형은 거의 바로 그 뒤에 말했어요. 나는 못 봤어. 그때쯤에 아는 알았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아니, 거의 바로 그 말을 했어. 내 귀가 울리기 시작했어. 높은 곳에 올라간 느낌이야. 귀가 울린 거야. 가벼운 게 아니었어. 정말 심하게 울렸어. 그런 느낌이었지. 귀 안에서 계속 욱신욱신했어. 그리고 그 소음 속에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어. 내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고 갑자기 그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작은 그림자가 차 앞에 뛰어들었어. 소리쳤지. 그때 내가 말했어. 정말 꿈인 줄 알았어. 하지만 분명히 차가 뭔가를 밟은 느낌이었어. 그때는 너무 놀랐어. 정말 깜짝 놀랐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 핸들도 제대로 잡지 못했어. 그래서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지.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차가 흔들리는 걸 보고 놀라서 내가 괜찮냐고 물었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운전하냐고. 그런데 나는 그때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 입이 굳어버렸거든.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 차를 안전하게 길로 돌려야 한다는 거였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차를 길로 돌렸어. 그때 동료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마치 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계속해서 나에게 물어봤어.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 정신이 없었거든. 약 한 분 정도 지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 내가 뭔가를 밟은 것 같았어. 하지만 그때는 머리를 내밀 수가 없었어.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고 그저 동료에게 물어봤어. 너 내가 뭘 밟은 거 보았어? 그때 동료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 뒤를 돌아보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냥 멍하니 운전사한테 물어봤지. 너 너는 내가 뭘 밟았는지 보였어? 그 운전사는 그때 정말 멍했어. 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갑자기 그가 방향을 틀었어.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 아무것도 밟지 않았는데. 차 전구가 밝았는데 내가 못 봤겠어? 정말 깜짝 놀랐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나서 그도 반신반의했어. 그래서 그는 내 눈이 후방 거울을 바라보는 걸 기억했어. 한번 확인해봤어. 그때 그가 말하길 그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 깜빡이는 빨간 방향 지시등 아래에서 말이지. 그는 분명히 뒷바퀴가 소년의 반쪽을 밟고 있는 걸 봤어. 그런데 피 한 방울도 없었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어. 그가 말했어. 세상에, 거울로는 잘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말했어. 세상에. 그런데 흐릿하게 보였어.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늘로 날아갔어. 정말 그때 그는 진짜로 무서웠어. 하지만 누군가를 정말로 밟았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없었어. 그때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 그는 차에서 내려서 확인했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바퀴 아래가 텅 비어있는 걸 봤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 트럭 기사가 잠시 후에 차에서 내려서 그를 따라왔어. 그는 그가 땀으로 범벅이 된 걸 봤어. 정말로 땀이 흘렀어. 그가 물어봤어. 뭘 봤어? 그때 그는 힘이 없어서 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그저 어른들이 항상 말하던 게 생각났어. 길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는 대충 기도를 했어. 여기 계신 조상님들께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여기 지나갈 기회가 있으면 약속할게요. 제가 제사 지낼 물건을 준비할게요.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3번 절을 했어. 그리고 다시 차에 올랐어. 그때 차에 올라타면서 나는 계속 경전을 읊조렸어. 이상한 일이 있었어. 기도가 끝나고 차에 타자마자 내 몸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어. 그때 기가 여전히 꽉 막힌 느낌이었지. 하지만 예전처럼 기가 아플 정도로 막힌 건 아니었어. 그 전처럼 심하게는 아니었지.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아직도 긴장한 상태였어. 하지만 그는 계속 나에게 질문했어. 형, 뭘 봤어?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 나는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
간단히 말했지. 아마 우리가 뭔가를 치고 말았던 것 같아. 깨끗한 곳에. 기도를 했으니 가만히 있어. 계속 가야 해. 내 말을 듣고 그 소년도 조용해졌어. 더 이상 질문할 용기가 없었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게 되었어.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야. 여러분, 그게 정말 소름 끼쳤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어. 길은 평범했어. 더 이상 기가 막히는 소리가 없었고, 기가 아픈 소리도 없었지. 그런 느낌도 없었고,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없었어. 차는 조용히 달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평범해질수록 나는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느꼈어. 졸려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었어.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조용해질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 길 내내 짐을 내려놓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형과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동료는 조용히 있었고 나는 오직 길만 바라보며 운전했어. 차를 멈추고 나서야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 그 일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났거든.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어. 짐을 내리기 위해 기다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에게 이야기했어. 내가 방금 말했을 때 주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기다리던 그 순간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 그때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줬어. 그가 방금 말을 마쳤을 때 말이야. 주인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때 그분이 물어봤어. 길가에서 본 게 소년이었냐고. 아이들 조심하라고. 그렇지. 안씨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소름이 쫙 돋았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게 맞아? 그분이 한숨을 쉬고 말했어. 그게 바로 그곳이야. 내가 지나간 그 사당이야. 그 사당이 바로 그 아이의 사당이야.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외부인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조심하라고 해. 인사라도 하고 혹시라도 들르면 향 하나 피우고 가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인사도 없이 가면 큰일 날 수 있어. 진짜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듣자마자 안씨는 소름이 끼쳤어. 그래서 다시 물어봤지. 그 아이가 누구냐고.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해줬어.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 그분이 말하길 20년 전쯤에 어머니와 아들이 길을 잃었대. 1A 고속도로를 따라. 그 두 사람은 집도 없이 지내고 있었어. 길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 어느 날 운이 나쁘게도 그 길을 지나갔어. 그때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아들을 데리고 큰 바위 뒤에 숨겨서 잠을 자게 했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아침이 되자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어머니는 계속 자고 있었어. 아들은 먼저 일어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불행히도 차에 치여버렸어.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지. 그때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서 트럭에 치였어. 그리고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그 소식을 들으셨지. 그때 정말 말이야. 그 여자는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너무 가난했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자기 아들을 그 근처에 묻었어.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대.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 밤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작은 아이를 본다고 했어. 갑자기 차 앞에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말하길 그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대. 또 어떤 사람은 길가에 서 있는 걸 봤대. 마치 턴형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가 휙 지나가는 걸 봤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운전사들은 핸들을 급하게 꺾어야 해.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그래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차가 전복되기도 했어. 더 심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끼어들었지. 판형 앞에 또 다른 운전사가 그 길을 지나갔어. 그 사람도 똑같이 갔고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대. 그 사람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래서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어. 차 안의 물건들이 뒤집어졌고 다행히도 그냥 가벼운 사고로 끝났어.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 판형이 말한 이야기와 똑같았어. 주인도 방금 말했듯이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근처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사당을 세우기로 했어. 처음에는 작은 재단이었지.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향과 전구를 가져오고 과자와 우유도 가져오고 장난감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어. 그래서 지금의 사당처럼 된 거야. 주변 사람들은 그 아이를 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해. 지역 주민들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소년을 부르는 거야. 지역 주민만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그런데 이곳은 운전사들이 말하길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끼리 전해 듣는 게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통은 인사하고 가야 해. 3번 인사하는 게 예의지. 그때 턴이 계속 물어봤어. 왜 스님을 초대해서 기도를 안 하냐고. 아니면 뭔가 해주면 좋겠다고. 저기서 너무 불쌍하다고.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사실 예전에 스님을 초대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어. 그리고 절로 모시러 간 적도 있고. 그때. 근데 정말 이상해. 그 아이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한 번은 기도를 하던 중에 그 아이가 근처 사람에게 들어가서 울기만 했어. 그리고 과자를 달라고 했고 우유도 달라고 했어. 사람들이 물어봤지. 왜 스님을 따라 절로 가지 않냐고. 그 아이가 한마디 했어. 듣는 사람 모두 소름이 돋았지. 여기서는 더 나아. 과자를 계속 먹을 수 있어. 운전사들과도 놀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와 놀아주면 좋겠다고 했어. 그럼 나도 더 죽게 해줄게. 그때 스님이 기도를 하며 그렇게 하면 너무 불쌍하다고 말했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 내가 죽을 때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줬냐고. 그 말을 듣고 나서 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때 그의 마음은 정말 이상했어. 진짜 무섭기도 하고 정말 불쌍하기도 했어. 왜냐면 잘 들어보면 그 아이는 도로에서 죽은 어린애니까. 아무도 잘 듣지 않았고 아무도 제대로 향을 피우지 않았어. 그냥 그 아이가 그곳에 남아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나는 계속 생각하게 돼. 마음속으로는 무섭고 또 불안하기도 해. 왜냐면 지금까지 그 사당을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했거든. 이제야 앞뒤를 듣고 나니 내가 뭔가 미안한 기분이야. 옆에 있던 로도. 그날은 말할 필요도 없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굴이 새파래졌어.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새파래졌어. 그는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그렇지. 그 구간은 다시 돌아보지 말자. 그래.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는 다른 생각을 했거든. 그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게 낫지. 이제 알았으니.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니까. 조금은 예의 있게 행동해야지. 그리고 그 소년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내려서 물건을 사러 간 후에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았을 텐데 피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그 길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어. 되돌아가기 전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왔어. 과자, 우유, 향을 샀지. 그리고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 되돌아가면서 사당에 가까워졌을 때 속도를 줄였어.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 이미 3번경적을 울렸거든. 차가 멈추자 향과 물건을 챙겼어. 내려서 그때의 기분을 이야기했어. 그곳에서 낮이었지만 그는 몸이 떨리는 느낌이었어. 향을 피운 후 사당 앞에서 기도를 했어. 이번에는 더 정성껏 기도했어. 기도의 요지는 이랬어. 전에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이에 신뢰가 있었다면 용서해줘. 이 과자와 우유, 이 옷도 가져왔으니 부디 받아줘. 고마워.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줘. 재물을 다 태운 후 그는 더 기도했어. 그리고 다시 인사를 했지. 그 후 차에 올라갔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곳을 떠난 이후로 쭉 멀리 나가면서 더 이상 어떤 일도 없었어. 길도 평온했어. 옆에 앉은 친구도 그때까지. 길이 너무 매끄러웠어. 옆에 앉아있던 소년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 그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 그녀는 아마 방금 제사를 마친 것 같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주인의 물건을 잘 안 실었어. 그래서 다시 갈 기회가 없었지. 그 길을 다시 가본 적이 없어. 하지만 만약에 다시 가게 된다면 나는 분명히 제사를 지낼 거야. 그 소년에게 뭔가를 사서 제사를 지낼 거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이건 안툰의 이야기야. 그가 겪은 일이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 역시 안툰의 이야기야. 그가 다시 이야기해줄 거야. 안툰의 이야기야. 그는 내 친구야. 운전사이기도 해. 이제 계속 이야기해볼게. 이 친구의 이름을 민이라고 하자. 민은 밤에 운전하는 경력이 많아. 그는 밴드 구간을 자주 지나갔어. 서부로 가는 길이지. 그의 이야기로는 그 구간에 큰 사당이 하나 있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보통보다 조금 더 크지. 그 사당은 안툰이 만난 사당보다 조금 더 큰 편이야. 그 구간을 아는 운전사들이 많아. 민도 예전에는 안툰처럼 그냥 알고 있었지. 하지만 믿지는 않았어. 그냥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날 밤 민이 겪은 일은 혼자 운전하던 날이었어. 밴드 구간을 지나가던 중에 그 큰 사당을 지나고 나서 그냥 한번 쳐다보고 계속 갔어. 밴드 구간을 지나면서 약 500m 정도 갔을 때 앞쪽에 한 여자가 길가에서 걷고 있었어. 그 여자는 정상적으로 보였어. 귀신 같은 모습은 아니었고 하얀 옷에 맨발도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 정상적인 모습이었지. 길가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 내가 말했어. 그 여자분은 정말 평범해 보였어. 귀신 같은 모습도 아니고 머리도 길지 않았어. 흰 옷에 맨발이었고 땅에 발이 닿지도 않았어. 그냥 평범한 옷차림이었어. 모습도 아주 보통이었고. 깊은 밤에 길을 걷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신경 쓰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쳐다봤어. 더 자세히 보니 진짜 사람 같더라고. 다른 건 없었어.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선 아마 누군가와 싸우고 나간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어. 남자친구랑 다투고 나와서 길을 걷고 있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심지어 민 씨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오늘 귀신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거였어. 밤길을 걷는 사람들은 가끔 스스로를 겁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내가 지나쳤는데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어. 그냥 계속 운전했지. 핸들을 잡고 계속 달렸어. 그런데 지나가면서 여전히 후사경을 쳐다봤어. 확인해보니 그 여자가 여전히 보였어. 정상적인 모습으로. 얼굴도 평범했어.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 민 씨는 한숨을 쉬었어. 그 생각을 했지. 진짜로.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를 겁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 달렸어. 조금 더 달리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앞에 나타났어. 더 가까이. 그때 민 씨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아까 막항을 지나갔거든. 후사경에 그 여자가 보였는데 이제는 앞에 나타난 거야. 너무 놀라웠어. 민 씨는 생각했지. 내 머릿속에선 아마 다른 사람일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확히 똑같았어. 여전히 그 모습이었고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었어. 걷는 스타일도 똑같았고 아까와 똑같이 길가를 따라 걷고 있었어. 이제 민 씨는 평범하게 운전할 수가 없었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지. 가속 페달을 밟고 빨리 달렸어. 상당히 멀리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후사경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그때 후사경을 올려다봤더니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여기서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지만 밤중에 길을 걷고 있으니 여러 가지가 무섭기도 하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민영은 화가 나서 계속 달렸죠. 그냥 내 눈이 착각한 거겠지 생각했어요. 아니면 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냥 내가 못 본 거겠지. 하지만 조금 더 가다 보니 또 할머니를 봤어요. 이번엔 민영이 뭔가 확실히 느꼈죠. 그때 그가 말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죠. 이미 2번이나 겪었는데 앞에 또 할머니가 계시니.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렸죠.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멀리 도망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차가 정말 오랜 거리로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조금씩 속도를 줄였죠. 정말로 멈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앞을 한번 보니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또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가 깨달았죠. 앞에 있는 표지판이 너무 익숙하다는 걸. 그리고 그 회전하는 길, 그 길 안내판도 방금 지나친 곳이었어요. 그런데 또 할머니가 계셨죠. 그때 민영은 알게 되었어요. 귀신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눈이 가려지고 있다는 걸. 이건 운전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즉, 계속 지나가지만 사실은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거죠. 어떤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민영은 깨달았어요. 그는 정말로 깨달았죠. 그때 그는 차가 하늘을 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냥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고. 정말 간절했어요. 그는 잘 모르겠어요. 길가에 차를 멈출 용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멈추면 창문을 통해 할머니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정말 기절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순간에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 민영은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들었던 속설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전에 나이 많은 운전사들이 이야기하던 것들을 기억했어요. 그는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죠. 나이 많은 분들이, 오래된 운전사들이 이야기하던 것들, 귀신에게 눈이 가려지면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해요. 그 불운을 없애기 위해서 형이 병을 하나 꺼내왔어요. 여기요. 형이 진짜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민망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형은 그걸 꼭 이야기해야 했어요. 형이 너무 막막했을 때 병의 소변을 봤어요. 차 안에서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하길 소변으로 얼굴을 씻으면 귀신에 걸렸을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눈이 가려졌을 때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보통 사람은 감히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형이 정말 궁지에 몰렸어요.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형이 병에 소변을 보고 나서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손을 내밀고 그 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씻었어요. 그 후에 엔진을 켰고 빨리 달려갔어요. 신기한 건 형이 바로 회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형의 얼굴을 보고 형은 바로 도망갔어요. 형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 길은요. 귀신에 약한 사람은 지나가면 눈이 가려지기 쉽다고요. 그리고 그 전설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예전 그 길에는 소를 끌고 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마 어디서 오는 중이었겠죠. 저녁이었고요. 그때 딱 같은 방향으로 차가 지나갔어요. 경적을 크게 울렸고 소가 놀랐는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란스러워졌고 그 여자는 줄을 감고 손에 묶고 있었어요. 소를 끌고 있는 줄이요. 그래서 소가 길로 뛰어들자 여자가 끌려갔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아무도 대처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차가 지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그게 진짜 소문이 됐죠.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그 길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처음엔 그냥 소문이었죠. 하지만 점점 밤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자가 길가에서 걷는 걸 봤다고 해요. 누군가는 앞에서 그녀를 봤다고 하고 지나가고 나서도 다시 봤대요. 누군가는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성의 그림자가 보였다고.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이 깜짝 놀라서 핸들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에서는 사고가 자주 나기도 해요. 그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믿게 되었죠.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그 구간에 사고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향과 전구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죠. 이 여자는 정말 강한 영혼이에요. 누구든지 번호를 요청하면 그게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물건을 가져온대요. 이야기가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당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 군인이 돈을 내서 새로운 사당을 지었죠. 더 크고 더 멋지게 지었어요. 민 씨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 사당이나 암자 같은 건 길가에 있는 곳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곳을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인생은 그런 거니까요. 신을 섬기고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남의 길을 지나갈 때는 인사하는 게 좋죠. 그게 손해는 없으니까요. 맞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이건 민 씨의 이야기고 아내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아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민 씨와 그의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게요. 안도 운전사로서의 경험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럼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퉁의 이야기예요.
언의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퉁과 그의 친구에게 감사해요. 들으면서 언도 운전사 출신은 아니에요. 저도 운전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날은 말이죠. 형과 동생이 갔어요. 결혼식에 가려고요. 결혼식에 가려고요. 동생 결혼식에 저녁에 갔어요. 그쪽에서 길을 가고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요. 당연히 형과 동생이니까. 형은 술 마시고 동생은 운전했죠. 동생은 술을 마시고 저는 운전했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요. 이 도로는 낸 위이가 알죠. 낸 위이가 알죠. 왜냐하면 제가 그 도로를 지나고 나서 그곳에서 결혼식에 가는 길이 고향에 가는 길이에요. 낸 위이의 고향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위이에게 알려줬어요. 위이가 갔죠. 하지만 위이는 아침에 갔어요. 그때 제가 그 길을 갔을 때 돌아올 때는 대략 밤 10시쯤이었어요. 그 도로는요. 포기호에서 6m 정도였어요. 시골 도로니까요. 여기는 정류장이 있고 여기는 학교 정류장, 가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작은 강이 하나 있어요. 강 옆에는 논밭이 있어요. 그리고 길은요. 전구 하나 없어요. 전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길을 달릴 때 거에 차가 논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그건 커브였어요. 그건 커브였어요. 그래서 달릴 때 밤에 달리니까 느끼는 게 밤에 빠르게 달리는 느낌이죠. 그 도로는 50에서 60시간당 킬로미터로 달리면 꽤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달리다가 갑자기 나무가 그 커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커브를 따라 가야 하는데 갑자기 다른 길이 보였어요. 진짜로요. 다른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싶은 것. 여기로 꺾고 싶었어. 나무가 방금 소년을 살짝 밀었어. 그게 뭐지? 그 나무가 하나 있어. 논 가장자리 바로 옆에. 머리가 살짝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어. 아직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고. 정말 깜짝 놀랐어. 정말 깜짝 놀랐어. 여러분. 근데 말이야.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때 어는 정말 정신이 맑았어. 왜냐면 한 방울도 안 마셨거든. 정말 맑은 정신으로 운전했어.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갑자기 이 커브를 내가 보게 된 건지. 내가 방금 꺾은 이 커브가 확 지나가면서 머리가 논으로 살짝 기울어졌어. 그때 소년이 소리 지르기 전에 정말 말도 안 돼. 완전히 아래로 처박혔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이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있어, 진짜로. 있어, 진짜로.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야. 운전사 여러분. 가끔 내가 말하는 게 믿지 않겠지만 가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 운전사 여러분, 만약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이 만난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준다면 댓글로 남겨줘요. 아래에 부탁해요.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해줘. 혼자서 말하는 건 가끔 믿기 힘들어. 하지만 내 이야기는 진짜야.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그렇지. 그리고 끝났어. 안녕하세요.